자, 전당대회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 세 분 모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누적 집계 순위에 따라서 1, 2위 모시고 3, 4위 모시고 5, 6위 모시고 7, 8위 왜냐면 이게 되잖아. 서로 그렇게 해서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대회전을 해볼까 했는데 예. 스케줄도 안 맞고 아예 지금 지방을 돌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또 한 스케줄로 뭉친 분이 세 분이어가지고 세 분을 일단 모셨고 내일은 또 다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 이성윤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화제는 이성윤 후보인 것 같습니다. 5등이 핵심입니다. 이성윤 5등까지가 이제 최고위원인데 지금 누적으로는 6위시고 그런데 표 격차가 한 3천여 표밖에 안 예. 납니다. 네, 3천여 표. 그래서 1%도 차이가 안 나요. 0.7% 차이 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지지다가 후반에는 1위 하는 것도 몇 곳에 있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판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말 포함해서 전남, 전북 참 많이 다녔는데요. 우리 지지자들께서 정말 살달리긴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간당간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당원들께서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해야 되니까 끝까지 완주해달라. 그리고 당원들 믿고 가달라. 완주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니, 본인 얘기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호남에서 네. 뭐 우리 이성윤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올 거로 봅니다. 연고지인데 예. 사실은. 아니, 거기다가 또 이제 이성윤 일병 구하기 이렇게 누가요? 지지자들이 저한테 웹자보도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제가 그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내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지켜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출마했기 때문에 제가 이길 자신이 지금 있다. 누적 집계 좀 띄워주세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저는 호남 투표와 수도권 투표가 이제 오늘 수도권이 시작되는데요. 이성윤 후보가 5위 안으로 들어오는 저희 전략은 뭐 당연히 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이 달콤한 유혹이나 불편한 겁박보다는 검찰개혁의 정의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그냥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보고 여러분이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검찰개혁 특히 마지막에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거의 1년에 가까운 민주당 내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지금 일단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지금 완전한 게 아니고 튼튼한 게 아니어서 언제든 되돌리려는 힘이 민주당 내부에서 작동하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성윤 최고위원이 있어서 검찰개혁이 불가역적으로 네, 완벽하게 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호남과 수도권이 그런 선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는 아직도 그 8천 명이 넘는 직접수사 인력이 남아 있고요. 직접수사 조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중수적으로 가려는 인력도 별로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 인력으로 바뀌지 않느냐.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요. 과거 이조 태종 이방원이 사병 혁파를 했지 않습니까? 사병을 다 없앴을 때 몰래 무기를 숨겨놨다가 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 네.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법조인 8명 중에서 법조인 출신은 저 한 명입니다. 제가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알고 끝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슈여서 검찰 출신이니까 연결해서 여쭤보자면 과수부를 대검에서 남기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NDFC라고 그 예산이 약 400에서 500 들어가는데 2005년부터 검찰에서 이거 떼내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 때마다 왜 원고에 해당 검사가 원고지 않습니까? 원고가 감정을 떠오느냐. 말하자면 자백으로 자백을 보호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검찰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불공정한 거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NDFC를 없애라 또는 떼내서 국가수로 옮겨가지고 국가
감정기구로 만들어라 이런 그렇죠.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 출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유지에 필요하고 또 국가수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야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검증기관을 왜 경쟁을 시킵니까? 그러면 모든 국가 검증기관이 2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건 검찰 자체 내에서도요. 네. 검찰 대검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정말 많고 저도 대검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떼낼까. 근데 왜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직접 수사할 때 자기의 논리를 보강하고 거기서 수사의 단서를 얻고 네. 또 그걸로 다시 보강해주고 별건 논리를 수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과학수사부는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걸 떼내서 별도로 국가 감정기구를 만들면 됩니다. 국과수에 합치거나 네. 아니면 뭐 중수청으로 옮겨가거나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중수로 가면 안 되고요. 떼내서 그것도 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떼내야 됩니다. 수사기관 자체에 감정기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독립적으로 놔두고 그렇죠. 검찰만큼은 대한민국 왜냐하면 검찰만큼 어느 조직에 한편에 생명을 소송을 흘리는 데가 놔두게 없습니다. 되면 반드시 한쪽에서 또 이의제기합니다. 불공정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후보에 유리한 주제였고요. 자, 예. 우리 한민수 후보님 지금 보니까 저기 서미아 후보님하고 네. 3, 4위를 두고 이게 묘하게도 1, 2끼리 다투고 있고요. 네. 3, 4위끼리 3, 4위를 다투고 있고 5, 6위가 5, 6위 다투고 있어요. 지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본인은 지금 그 서미아 후보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남 서울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전망해서 저한테 유리하게 전망하면 건방져 보인다고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저도 역시 연구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연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호남의 아들이고 해서 그리고 서울이 또 제 지역구니까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좀 나와주기를 많은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저희는 과방위원장으로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항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도 했는데 저는 이제 갈수록 저 스스로가 더 절실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출마 선언문 작성할 때 이때는 정말 단합과 단결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찾아보니까 진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4분의 우리 민주개혁진의 대통령을 냈지만 정권 재창출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고초를 당했는데 이번에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지도부가 어느 지도부가 들어서야 가능한가? 그리고 진짜 5기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는 진정성, 단심을 가진 후보들이 누군가? 저는 가면서 더 저 스스로가 많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입은 거짓말해도 눈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제 진심을 좀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 뭐 제 얘기 들으면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정청래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는 어떻게 모든 100%가 공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본인들 생각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단단해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과 속도로 가야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지를 저도 고민합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 당원들 진짜 힘들어하세요. 12.3 개헌 끝났으면 편하게 당원 생활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그렇습니다. 71년도 김대중 대통령님 처음 출마 때부터 찍었던 분이 저한테 절규를 하셨어요. 우리 고모님께서. 의원님,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막 지금도 전율이 느껴지는데 제가 정청래와 한민수가 이번에 좋은데 그러면 제가 반명입니까? 제가 신천지입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동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추미애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개혁적인 지도부가 반드시 들어서야 되고 진심을 가지고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 뛸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본인들 사적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할지는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는 왜 개혁이 한번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혁은 생명수와 같고 민생입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개혁 지도부가 반드시 들어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제부터 호남 투표 훨씬 권리당원 많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서울 경기 들어가는데 우리 권리당원님들이 정말 바람이 조직을 이기듯이 우리 당심이 꼭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제 부탁드립니다. 저 공장장님 말씀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물으셨잖아요. 저는 김민석 후보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예, 겁니까? 우선 첫째는 좀 아까 김민석 후보 인터뷰 들었습니다. 오늘 진전된 것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나갔다. 그거 인정하신 거 진전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게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힘 쪽을 이기기 위한 기획이었다. 이 얘기는 지금 와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보 단일화를 누가 기획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후보 단일화는 파기됐고요. 그 파기된 순간에 2002년 12월에 김민석 후보는 정몽준 후보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긴 이유는 정몽준이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파기한 이후에 그때부터 노사모와 유시민의 국민개혁 정당과 깨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정말 조선일보에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그거 수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밤새 돌아다니는 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나라가. 이래서 그 시민들의 역동성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국의 정신이 이긴 거지 후보 단일화 기획 때문에 마치 그때 노무현 후보가 후보되고 이긴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정말 기만입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사실은 제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합니다. 정청래 후보 당선시켜 달라고 어딜 가나 제가 외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제 표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새 후보의 표를 얘기하시지만 그거 정청래 후보 표가 분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져야 우리 셋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수결 선호 투표제 그리고 당원 당규상 자격 없는 후보들에게 특혜 주는 거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갑자기 당원 당규 위반으로 불쑥 들이미는 거 그러다가 이제는 미투표자 보안 투표까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데 이 60년 이 정말 단단히 지켜온 우리 민주당이 지금 근본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잡는 게 오히려 전당대회 기간을 거치면서 더 중요해졌다는 이 생각하고 있고 그게 주로 김민석 후보 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 같은 게 생긴 것이 아닌가. 당원님들은요. 당비 1개월만 안 내도 투표권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님께 불만이 뭐냐면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원래 그 후보 등록 30일 이전에 모든 당원 당규에 따른 시스템 그리고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선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정청래 후보가 그 소수결 선호 투표제도 받고 무자격자,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무자격자입니다. 정무적으로는 자격이 있죠. 무자격자들 특혜 주는 거 다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 당이 기강이 무너지는데 그럴 때 그냥 저쪽에서 욕 좀 먹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야 한다. 저는 요 정도의 사실 불만이 있는데 그 이유도 헤아려지죠. 당이 시끄러워지고 이 저쪽에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 받아주셨는데 이 점이 정청래 후보만이 대표가 되면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하셔놓고 줄인다고. 그건 너무 많아요. ETF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그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아니셨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의결했습니다. 이거 법사안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령 의결할 때 시행령 하나하나를 다 당정협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주변의 청년들 중에 이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90% 잃고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게 제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큰 이유입니다. 합동연설이 이제 끝나고 주말 끝나고 올라올 때 제가 지친 이유를 한번 돌아보면은 너무 마음에 제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기자할 때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도 그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공격을 해요. 제가 꼭 얘기하는 게 그래도 답답해가지고 그 다음 연설 2주차에 가서는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우리 당원들께 좀 드렸습니다. 금도라는 게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금도를 넘지 마라 하지만 그 넘지 말라는 선입니다. 적어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2.3 내란을 극복한 전후예요. 사선을 넘었어요.
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했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8.17 전당대회 이후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모두 뛰어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내려와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또 그 자리에서는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차 타고 다니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전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해서 저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결국은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뒤에는 우리 당원들이 계셔요. 제가 155만 명의 우리 권리당원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집단지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갈수록 제가 절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해찬 전 총리님이 생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있어서 윤석열 폭압정권도 막아내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씀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 계셨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저는 저희 상대에 계시는 후보님들이 제 말씀 고깝게 듣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민주정부가 정권 재창출 못하면 여기서 누가 정치적이 됐던 뭐가 됐던 나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로 힘을 합치려면은 적어도 넘지 말라는 선은 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해찬 대표 그리우시면 회고록 보십시오. 제가 대표님과 작업하면서 그 회고록에 정책 하나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위기에 빠졌을 때 당은 어떻게 구하는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민수 그 후보의 저 간절함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해찬 정신을 말로만 하지 말고 대표님이 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문제 있으면 지적하고.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봐 주세요. 그 얘기 ETF를 해버리지요. 방송 나가서 한 거 그거 말씀. 그것도 뭐 사과하지 않았고요. 어느 후보가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거기가 아마 부산이었을 겁니다. 손수건으로 가덕도 테러를 막았다는데 거짓말입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유튜브를 상대로 저를 험담을 하던데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TV 토론할 때 만났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너무 없는 사실 가지고 공격하는 거 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이 미안해 그러고 갔어요. 그건 저는 또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현역 의원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빨리 고발해버리세요.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한테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없는 말로 우리 동료들 아닙니까? 왜 없는 말로 공격합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분노하는 건 분열주의, 반명,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비밀연합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본인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기 때문에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늦게 자기는 뭐 불조심하자는 경고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은 갑자기 근거를 대기는커녕 갑자기 올라서더니 그 전날인가요? 며칠 전에는 다 징계하겠다 하더니 갑작스럽게 모두 품고 나는 갈등 제로를 만들겠다. 너무 이거는 앞뒤가 다른 말씀 아닙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레버리지 ETF 몇 번 말씀 나왔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착오했다, 착각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국회의원이 시행령과 법률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레버리지 ETF 법은 그게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올해 4월에 의결한 것이고 정청래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아무리 당선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그것까지 정청래 대표로 몰아가는 걸 보고 정말 너무 한민수 의원 말한 것처럼 금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베 문화가 우리 전당대회에 침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뒤에서 이게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진영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를 따라오는 당원들은 거의 없는데 특히 그분들이 이제 일베 문화 조롱하고 뭐 인격 모독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최민희 의원이 일배문화를 얘기했던데 그걸 또 뭐가 일배문이라고 또 공격하는 걸 보고 정말 아무리 당선돼도 되고 싶어도 그렇지 그걸까지도 문제 삼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팀 정청래가 정청래 후보를 대표 만들고 해야 되는 몇 가지 과제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촛불 정신, 촛불 연대로 집권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제가 비겁해서 그동안에 말을 못한 평택 공천 부분은 이게 과연 촛불 정신이나 촛불 연대 정신에 맞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 집권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단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민생개혁입니다. 예, 국민들 호주머니로 기득권에 들어가던 많은 부를 분배하고 싶은 게 최종 목적지였는데요. 그러려면 촛불 정신, 촛불 연대에 기초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들의 과제로 되어 있고요. 저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이 불공정 행태. 저는 이렇게 당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데 2030을 얘기하는 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공정부터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문제로 느낀 건 김민석 후보가 조직이 없다고 하시는데 동영상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도의원들이 줄 서서 충성 맹세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이런 문화가 있었나요? 그냥 도우려면 조용히 돕지. 그걸 또 동영상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전부 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1인 1표가 정착됐는데 왜 그 얘기하는 하냐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동영상 안에서 10년 된 당원, 20년 된 당원에게는 당무를 결정하는데 권한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무 권한을 더 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예, 말을 명확하게 안 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차등 권한 주겠다는 거고 1인 1표제의 정신을 저는 훼손하려는 마음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서 이번에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1인 1표 그래서 위력을 보여주셔서 그 1인 1표제를 만든 정청래 후보가 대표돼야 지켜진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자꾸 당원 주권 정당, 국민 정당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1985년 우리가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하실 때 후배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당이 튼튼해져야 되고 그 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래서 당원 중심의 국민 주권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하실 때 저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에게 그 얘기해서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전 이게 무슨 소리신가?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해찬 정신은 공정, 원칙 에 따라 당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 원칙 그렇게 지키지 않으시면서 이해찬 정신 얘기하고 이해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저 매우 불쾌합니다. 자, 발언 총량 초과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세 분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각각 말씀해 달라고 저희가 미리 요청드렸더니 최민희 의원님은 유튜브 구독이라고 하셨고 맞습니까? 누가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표 주세요.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물론 지금 뭐 투표하고 있긴 하네요. 투표 예. 시작됐기 때문에 예. 정청래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주십시오. 이게 가장 간절합니다. 자, 한민수 후보는 지금 후원이 필요한가 봐요. 그죠? 저희 방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성윤 후보님도 후원이 필요하시고. 저는 지금 한 표가 절실합니다. 한 표? 예, 한 표. 자, 그러면 저는 예. 한 말씀만 작게 들은. 잠깐만요. 예. 그럼 이성윤 후보 계좌 내려주세요. 한덕수 후보는 계좌 옆에 띄워주세요. 예. 공장장님 한민수입니다. 갑자기 왜 한덕수라고? 한덕수. 예전에도 한번 출연했을 때 그랬었는데 이건 저를 더 국무총리 이상 되라는 아니, 뜻인 것 그것보다도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저나 우리 두 최고위원 후보님들 당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절실함 느낀 거는 당 대표는 정말로 우리 개혁 당 대표 정청래 후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 민주정권 재창출에 큰 힘이 될 거다 계좌 띄워주세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게 계좌라고 하셨으니까 한민수 후보는 계좌를 띄워주는 것으로.
나머지 두 분은 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저도 표가 필요합니다. 제 표보다 정청래 후보 표가 필요합니다. 아니, 세 분이 공이 부탁드립니다. 자꾸 본인보다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게 절실해요? 네, 절실합니다. 제가 진짜 절실합니다. 더 말씀드리는데요. 정직하지 못한 대표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현주 텔레그램 오늘 아니라고 확실히 김민석 후보가 상대 나 아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공장장 물으실 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만난 모든 기자들, 제가 만난 정치인들, 제가 만난 어공 내각 구성원들 다 그분을 지목합니다. 도대체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뉴시스. 예, 그 캡처 까십시오. 자, 짧게 20초씩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 그 호남하고 있고 서울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권리당원들에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최고위원회 다시 도전하게 된 것도 절실하게 검찰 개혁이 흔들리고 또 당원 주권 1인 1표제가 흔들리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 유공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절실한 마음 한 표가 지금 급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유공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표 도와주셔서 제가 꼭 개혁 지도부에 가서 검찰 개혁 끝까지 완수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지켜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 꼭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8.17 전당대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첫 정기 당원대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입증해 주십시오. 줄을 세운들, 전화를 돌린들, 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한다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번에 꼭 입증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골리앗 김민석, 다윗, 정청래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하늘이듯이 당원이 하늘입니다. 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그리고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의 중심을 세워서 민주당 당원 중심으로 단결하고 민주개혁 세력을 단합시켜서 촛불 정신으로 총선 승리를 해낼 정직한 진짜 정직한 정청래 후보에게 여러분의 표를 정말 몰표를 주십시오. 이게 민주당을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결과 어떤지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